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홍해에서 리버보드 다이빙을 할 때 만났던 이태리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렇게 두 커플이 이 동남아에 다이빙을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언제 내가 가니까 같이 가자고 했더니 처음에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했다는 자체가 뭐 다이빙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동남아에 지카 바이러스가 있어서 두려워서 아직은 좀 못 가겠다 이런 연락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왜 나만 모기가 물죠? 라는 제목의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이 또 모기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대한민국의 경우에 지금 8월 한여름보다 9월, 10월 초 이때가 지금 모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모기들이 전파하는 질병이 워낙 많고 해서 사실은 이거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아마 뇌염일 겁니다. 뇌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 이게 아마 한국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카 바이러스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기한테 안 물리고 안전하게 어떤 삶을 영위하고 또 다이빙 여행을 가고 할 수 있는지, 특히 이 열대지방을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엄청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에 완전히 안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하는 질문도 있고 해서 한번 나름 결론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모기, 특히 사람을 무는 모기는 이 암컷입니다. 얘들이 피를 빨아서 자기들 후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거기에 비해서 암컷은 한 50일 이쪽 저쪽을 굉장히 오래 삽니다. 수컷은 지금 여기 10일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산다 그럽니다. 6 내지 7일. 근데 이게 이제 실험실에서 한번 키워보니까 이렇게 살더라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그리고 모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이게 시속 약 2km까지 된다고 합니다. 시속 2km면 이게 모기 몸집을 생각하면 빠른 거죠. 그 윙하는 소리가 참 많이 신경 쓰입니다. 모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모기가 전파하는 질병입니다. 결국은 모기가 사람 피를 빨거나 짐승의 피를 빨아서 그 피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또 다음 사람에게 이게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 하려고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소두증인데요. 그게 지카 바이러스고, 얘도 묘한 이름을 가진 바이러스가 많은데 대부분이 뇌염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열이라고 하는 댕귀열, 웨스트 나일, 치쿤구아나 열이라고 하는 희한한 병도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뇌염, 일본 뇌염, 이런 식의 워낙 많은 질병을 얘들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거죠. 말라리아는 열대지방 다이빙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이게 사실은 그냥 일반 감기 같은 정도의 감염 증상을 나타내는 그렇게 중요한 병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로 이 모기는 낮에만 좀 활동을 하고요. 지카라는 이름은 우간다에서 있는 지카 지역에서 이 모기가 발견되고 이 질병이 처음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남미 쪽에서 산모가 이 병이 걸리고 나서 애들이 그 마이크로세팔리라고 합니다. 그 소두증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보고되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6년 이때 이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소두증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그 지카 바이러스는 주의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 부부도 이게 겁이 나서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여행을 못 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애가 태어나면 부모로서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기가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기약 repellent입니다. 이거는 해충을 쫓아내는 약,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싫어하는 경우, 싫어하는 사람, 뭐 이런 때 이 repellent라는 단어를 쓰죠. 모기약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 DEET라고 하는 이 말은 NNDE칠 메타톨루마이드라고 하는 이름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모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충제의 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약은 특징적으로 이 약을 뿌렸을 때 모기가 죽는 게 아니고요, 모기의 접근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리조트 식당에 앉아가지고 이 모기한테 물리기 싫을 때 뿌리는 대부분의 약이 이 DET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뿌리게 되면 피부에도 좀 해롭지 않겠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하는데, 실제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발표된 논문 2014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이것이 인체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얼굴에 이 약을 뿌릴 때는 아무래도 눈에 들어가면 눈에 굉장히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DEET 이외에도 피카리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모기가 우리 몸에 접근을 하는 것을 실제로 DEET보다 더 멀리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즉,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IR3535라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약도 그만큼은 안 되지만 여전히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기약, 특히 이 바르는 약을 살 때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들이 모기를 쫓아내는 약에는 이 찐득이 같은 것도 몸에 붙지 않게 해줍니다. 피카리딘, IR3535 이외에도 그 레몬 유칼리라고 하는 결국은 레몬 맛이 나는 어떤 식물 잎에서 추출했는 그런 기름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화학약품을 몸에 뿌리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이 기름이 들어있는 약을 사용을 하면 효과는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비타민 B1을 피부 패치로 바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효과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향수 중에서요, 빅토리아 시크릿 봄쉘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 향수에는 모기를 쫓아내는 효과가 들어있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은 자신들의 그 화장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성분을 비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향수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해충을 쫓아내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 약. 얼마나 자주 뿌려야 할까요? 그 약에 따라서 보시면 DEET가 10% 들어있다, 뭐 20% 들어있다, 25% 들어있다, 이렇게 그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그 옥외에서 뭐 식사하는 시간 한두 시간 뭐 이 정도라면 DEET 성분이 10% 들어있는 스프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숲속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정글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늪지대에서 오랫동안 작업해야 된다, 이럴 때는 DET가 좀 많이 들어있는 20에서 25% 들어있는 제품을 현재로서는 한 4시간 간격으로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그 DET 함유량이 많으면 효과가 오래 지속될 거고요. 또 뭐 이거 효과 있으니까 온몸에 막 흠뻑 목욕하듯이 바른다고 해서 그만큼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딱 필요할 정도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옷도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더운 나라에서 뭐 한여름에 우리가 이 사실 모기 때문에 긴 옷 입고 살아라고 하기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러나 모기가 많은 곳, 특히 같은 열대지방에 가더라도 어떨 때는 시간대에 따라서 비가 오기 전이나 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모기가 굉장히 창궐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긴 바지, 긴 소매, 그 다음에 발목, 그 다음에 목, 노출되는 부분을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처럼 그 머리 위에 뭐 특별하게 뭐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모자도 쓰는 게 좋습니다. 정말 그 어떤 작업장에서 도저히 이 모기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모자에 그 모기장 같은 망사를 걸친 그런 걸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발목은 특히 그 지카 바이러스를 그 옮기는 이 AEDS, 에이즈는 발목에서 나는 냄새, 발냄새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리니까 누워있으면 땅바닥에 가까이 있는 피부 부분을 공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발, 양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장갑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목을 그 양말로 이렇게 위에 덮어주면 모기가 옷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옷 중에서 그 스판덱스 있죠. 이렇게 이거 입고 열대지방에서 폼 내다가 그거 입고 이렇게 식사하러 나오시면 모기는 스판덱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스판덱스 위를 물어서 속까지 피를 빨아먹는 것이 바로 모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입는 옷에 이 DET를 뿌리고 그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그 저희들 핸드폰, 스마트폰에 모기 퇴치 이렇게 쳐보면요, 아주 그 기분 나쁜 소리, 모기 소리 비슷한 잉 하는 소리를 틀어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효과가 어떤지 지금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리를 내는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이런 목걸이처럼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거는 이름이 모스아웃이고 쿠팡 같은 데서 이렇게 4개를 묶어서 10만 원 정도 받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다이빙 다니시는 그 하선옥 교수님은 하나씩 사면 너무 비싸서 이거 4개를 다 사서 가족 친지와 나눠서 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개 못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기를 특히 쫓아내는 어떤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고, 우리가 식탁 밑에 이런 거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모기가 쫓겨나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방에다가 크게 써야 될 경우는 이 모기장을 뭐 설치하고 주무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자에 이렇게 망을 치고 있으면 그 모기도 있지만 또 그 벌 나타날 때 꼭 그거 쓰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자, 우리가 모기에 절대 안 물릴 수는 없나? 죄송하지만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모기를 완전히 우리로부터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강구해서 덜 물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특히 이 지카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는 이 연구가 부족해서 확실한 백신을 개발을 아직 못하고 있죠. 이럴 때는 사실 예방이 최선책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모기 겁내서 라이프 스타일은 바꾸지 말고 그냥 모기로부터 피할 수 있는 예방책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나. 이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모기한테 안 물리는, 덜 물리는 이야기를 할 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름보다 한국에서는 이 가을에 요즘 모기가 극성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개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주의를 요하고요. 특히 일본 내염 같은 거는 다행히 이걸 한국 내염이라고 안 붙여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기에 물릴 때 과연 나를 무는 모기가 이게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기는 피하는 게 맞고요. 열대지방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 말라리아 조심해야 됩니다. 지카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완전한 박멸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의 예방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기 이야기를 한번 더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야외 활동하시고 특히 다이브 친구분들 다이빙 여행 다닐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